일반적인 경우에 저희한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 내역을 취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분들이 가끔씩 자기 카드가 아닌 거를 가지고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범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범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게임 소송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네, 유튜브 안에서도 게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흥미롭게 다루시는 변호사님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번엔 저도 게임 관련한 소송을 좀 직접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느끼게 된 혹은 이 사건의 개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게임에 관련된 소송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게임과 관련된 소송은 한 가지 외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이용자, 유저라고도 하죠. 네네. 그런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죠. 예. 가끔 낮은 확률로 표절, 뭐 저작권 침해 이런 것들로 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게임 회사 내부 혹은 게임 회사 간의 소송 혹은 분쟁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유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료 결제를 해서 재화를 네네네. 취득하는 유료 결제 모델, 과금 모델이 있는데요. 그런 네. 과금 모델 속에서 유저들이 돈을 많이 결제하셨는데 만족할 만한 게임 경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게임 회사의 운영이 이런 돈을 결제한 만큼의 어떤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 혹은 정당하지 못하다. 약간 사기성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 그렇죠. 네. 사기성이 짙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게임에 돈을 쓰고 투입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혹은 환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들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게임 소송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억대의 금액을 결제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일종의 소액 결제처럼 많지 않은 금액을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행위, 즉 게임 회사의 어떤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나 근거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제 다 모아서 집단 소송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한 고액의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게임 금액을 이용자들이. 합쳐서.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게임 회사는 오로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다 게임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게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가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는지 이런 걸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 입증이 곤란하다는 게 또 게임 소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 사실조회나 이런 것들 수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게임 데이터를 직접 제출해서 시연을 해달라 이런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게임사에서 나는 뭐 이게 영업 비밀이다. 이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 이 정보는 난 내놓지 않았거나 뭐 폐기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재판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게임상의 재화나 결제된 내용들은 대부분은 이제 뭐 아이템일 수도 있고 네. 경험치일 수도 있고 게임상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화가 가치가 현재도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내가 이제 투입한 금액이 현재까지도 그런 유효한 가치로 남아있느냐. 근데 이런 가치가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이거를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판부가 이제 게임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신 경우에는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해를 시키는지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사실 변호사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하신 것보다 많지 않은 이제 배상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은 그럼 변호사님 진행하셨던 게임 소송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 뭐 한두 가지 정도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한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손해배상이니까. 네. 네. 왜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결제 내역을 취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분들이 가끔씩 자기 카드가 아닌 거를 가지고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님의 카드 사용하기도 하고 네네네. 또 이제 다른 제3자가 대신 결제를 해주기도 하고 예, 예. 혹은 계정 공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계정을 여러 명이 돌려쓰게 되면 결제 내역을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이거 정말 너가 손해보는 게 맞느냐는 입증을 구하게 되는데 네. 특히 모바일 결제 내역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합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게임 소송에서의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이완수 변호사님과 지난번에 이어서 또 특이한 그 소송 중에 하나인 게임 소송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저희 이완수 변호사님께서 뭐 동물 소송이라든지 게임 소송이라든지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특이한 특수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좀 많이 물어보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